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친일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네, 이번 주 친일파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교수님, 네.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백석은 당시 친일 변절 문학가들에 대해서 입장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표명도 한 적이 없어요. 당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일제에게 부역하느냐라면서 목청을 높이고 이러면서 저항했던 그 문학가는 윤동주밖에 없었습니까? 근데 윤동주는 일제 말 무렵에 일본으로 건너가죠. 예. 그리고 문인들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시를 많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예. 동시 몇 편 외에는 공식적으로 지면에 글을 발표하지 않았죠. 윤동주는. 예. 후쿠오카 감옥에서 억울하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고 형식으로 간행된 게 우리가 아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예. 마음속으로야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석도 입장을 밝힌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책 광고 때문에 슬쩍 백석을 좀 끌어들인 겁니다. 제가 퀴즈 오늘은 제가 좋습니다, 교수님. 또 되나요? 너무 좋죠. 예. 우리 김 PD가 내는 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낸 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청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이 사랑했던 여인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많이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시도 몇 편 쓰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예. 백석의 연인이 태어난 고향 이 항구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이고. 이거 모른다면은 이거 모른다면 너무 무관심한 거죠. 예. 1번, 부산. 네. 2번, 통영. 3번, 여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4번도 있어요. 4번도 있습니까? 4번, 울산. 울산 선거가 잘 돼야 할 텐데. 네. 자, 그래요. 자, 백석. 분단을 극복한 천재시인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발표한 시를 총망라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매직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직하우스에서 나온 책. 여러분들께 하루 2분씩 드립니다. 퀴즈 맞히셔서 정답을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통영이 몇 번이었다고요?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었군요. 네. 2번 통영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예. 예.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되, 그냥 떨렁 올리면 좀 그렇고, 방송 들으신 소감이나 우리 정선태 교수님께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 이런 거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거 올려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같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주소를 여쭤볼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정답 2번, 백석 맞히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바로 오늘 친일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정문영 선생이 쓴 책,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에서, 노덕술하고 이 방모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오늘은 다른 책입니다. 친일파는 살아있다. 근데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건 친일 행위를 합리화하는 자들 또 친일했던 행적을 밝혔다면은 이제 그 후 얘기,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친일파들 얘기입니다. 부제가 자유민주의 탈을 쓴 대한민국 보수의 친일 역정입니다. 정확하죠? 예. 자유민주의 탈을 쓴 대한민국 보수의 친일 역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혹시 김 PD는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라는 그 공안검사가 전도사가 이 페북에 썼다는 글
정말 냉전 좀비의 실상, 네. 친일 좀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이 친일 좀비, 냉전 좀비들이 부활해서 다시 판치는, 다시 활개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보는 신문에 인용된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이들 인맥은 정치권, 좌파 언론, 시민단체, 민노총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발상과 혁신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 홍위병 정당이 야합. 그리고 퇴행하는 정치에는 이들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있다.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라고 했답니다. 예. 대단하죠?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새로운 그 명문장입니다. 그들에게 타협이나 협상은 무의미하다. 오직 대결적 사고방식만이 지배한다. 그들의 협치란 이들 집단사고의 뿌리로부터 태어난 가시꽃들의 향연일 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공공일자리 확대, 탈원전, 문정권의 모든 국가정책이 이들 집단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답니다.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이 좌파 세력들의 생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둠의 야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안검사 출신의 이 황교안이 보기엔 분명하죠. 이 어둠의 세력들의 뿌리를 뽑는 것이겠죠. 이런 발언들이 백주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서 행행하고 있다는 것. 예.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혹자는 지나가는 얘기거니 아니면 뭐 개짖는 소리거니 하고 말지 모르지만은 이런 냉전 좀비들의 친일 좀비들이 부활해서 활개치는 걸 상상만 해도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지, 어떻게 저들의 뭐 저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마주할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친일 좀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친일 좀비들이 아니고 친일 후손들이, 후예들이 그대로 지금도 판을 치고 있죠. 예. 이 책에서 예로 드는 것 몇 가지는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라는 제목인데요. 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들 참 많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도 훈장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 예를 잠깐 볼게요. 1968년에는 총무처 독립유공자 상훈 심의회가 심사를 맡았는데 유연 21명 가운데 고재욱, 백낙준 우리 잘 아시죠? 네.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역사학자. 신석호, 유광열, 이병도, 이선근, 홍종인 등 7명의 친일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상훈심의위원회에 포진한 백낙준이나 신석호나 유광열이나 이병도, 이선근 등등이 독립유공자를 선별했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 문제, 생계형 친일이라거나 어떤 눈에 띄는 압박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친일로 나간 게 아니고 정말 일실의 영달이나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친일했던 자들이 이런 심사를 맡아서 훈장을 수여하고 이랬던 것이죠. 예. 이런 사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훈들이 취소되는 예들도 있었죠. 여기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들의 사례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관련지어서 이 국립묘지에 누운 친일파들 예도 아주 많습니다.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책에 적혀있는 몇몇만 봐도 이렇습니다. 국립묘지에 가면은 동작동에 가면은 1, 2, 3 묘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1, 2, 3 묘역 전부에 구일본군 출신인 친일 군인들이 묻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이응준, 이종찬은 그 이종찬이 아닙니다. 정일권 등이 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군 창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응준은 일본 육사 26기 출신으로 중일전쟁 때 일본군 24단 장교로 참전했으며 이후 조선군 대구사령부 등에서 근무했어요. 조선군이란 식민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 학도병 지원을 홍보했고 육군 대령으로 해방을 맞았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군의 중요한 보직을 맡아서 한국군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한국 군대가 어떤 꼬라지였겠습니까? 예. 뭐 박정희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박정희뿐만 아니고 이응준이나 이종찬, 백선엽, 정일권 등등도 함께 봐야죠.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 국립묘지에 또 가장 명당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나라의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짚고 나가야 할지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수많은 무명 용사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냈던 사람들이 이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 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자목 궁금합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할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창룡. 김창룡. 간도 특설대라고 아시죠? 예, 네. 간도 토벌대. 간도 특설대를 세운 자들인데 간도 특설대라는 게 항일 독립 세력, 항일 무장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관동군이 만든 특별 부대입니다. 특별 부대 창설한 그 조선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송석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 소장으로 나오죠. 그리고 김창룡 등등 이런 자들이 독립군을 때려잡던 자들이 해방되자마자 방공의 선봉에 서서 자신들의 그 이력들을 세탁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도 특설대 정보반 주임을 지냈고 이들 가운데 선임작경인 김석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친구가 아니죠. 그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이 김석범이 쓴 구절 잠깐 볼까요? 예. 우리들 만주군인 출신들은 일제 압제하에서 조국 땅을 떠나 유서 깊은 만주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무예를 연마할 혈맹의 동지들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오늘 욕 안 합니까? 아니, 이 개소리를 해놓고 잠이 오나?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신분색탈을 하는 거예요. 만주 군인 출신들은 일제 압제하에서 조국 땅을 떠나 유서 깊은 만주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무예를 연마할 혈맹의 동지들이랍니다. 독립정신이 무슨 독립정신? 어느 나라 독립정신이라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독립군을 때려잡은 정신이겠죠? 좀 더 볼게요. 예. 우리는 타양인 만주에서 철석 같은 정신과 신념 밑에서 철석 같은 훈련을 거듭하여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건국 40여 년이 된 오늘날 50여 명의 장성급과 다수 영광급 고급 장교가 배출되어 조국의 독립과 자유 수호에 공헌하였다. 이런 가증스러운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디서 조국을 입에 올립니까? 정말 좀 야마도입니다. 야마도. 그러니까 머리 돌죠? 예, 머리가 돕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국군의 주요 멤버들이 다 이런 간도 특설대, 이 만주군 군관학급 이런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이 소리 들어보세요.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무예를 연마한 행위라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얘들이 그 철석 부대가 바로 이 독립무장항쟁 세력들을 때려잡던 이런 간도 특설대였는데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그리고 얘들이 50여 명이 넘는 장성과 수십 명의 고급 장교를 배출하고요. 얘들이 그들 사이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자라는 세력들이 지금 공안 검사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무슨 정의가 뭐가 필요하고 역사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게 장땡이지.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아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뭐 친일 문제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이자들은 아니에요. 이자들은 아니죠. 네, 정말 이자들은 아닙니다. 즉 보면은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꼭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쟁 영웅으로 미화된 친일파 백선엽입니다. 백선엽. KBS가 완전히 망가졌을 시절에 이 백선엽이 또 미화 대상이었어요. 미화 특집으로 발표하고 그랬죠. 그리고 지리산의 그 뱀사골 입구에 가면은 빠치산 소탕이 격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백선엽에 뭐 시가 있고 기르는 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일이 반공으로 위장하고 나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게 우리 도올 선생 우리는 너무 몰랐다. 라는 책 읽으신 분이 많을 줄 아는데 이런 해방 직후의 그 프레임들. 이 프레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그 황교안의 어법도 그런 거예요.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죠.
백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했는지 지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의로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이런 걸 우리 이완배 기자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지저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죠, PD는. 이지랄 저지랄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궤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은 증거들이 나오니까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간도 특설대를 통한 다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독립군들과 싸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나중엔 그것을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 다 빨갱이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친일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 정말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은 냉전 좀비뿐만 아니고 친일 좀비들의 활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 또 보면은 동아와 조선이 민족주의 탈을 쓰는 그 행보들도 우리 어제쯤 PD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얘기해줬습니다만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 아무개라는 사람의 반민특위가 촉발이 돼서 이번 주에 친일파 얘기로 뭐 특집 아닌 특집을 꾸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반면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억압과 대결하다가 쓰러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읽어보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위해서 싸운 주로 이름 없는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내일은 우리 또 주옥 같은 친일파 문인들의 시를 시가 있는 금요일에는 이거 참 다양한 분들이 나옵니다. 네, 대단한 출연자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시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